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어제 104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9,200여 명이 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관련 사례로 분류됐는데 이틀째 해외 유입 사례가 국내 발생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했을 경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부 방역 대책 종합해보겠습니다. 홍소호 기자,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내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미국 입국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매일 전화로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 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자가격리 전용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한 뒤 매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해야 합니다. 처벌도 강화됩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 이탈 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역 지침 위반한 곳이 4,000곳이 넘는다면서요? 네, 우선 정부는 어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의 경우 12,302곳, 또 노래방 7,652개소 등 모두 52,21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이 4,344곳인데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공주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신규 간병인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들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위장 포교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도 확보했다는데 서울시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사단법인 허가 취소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또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사단법인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같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종교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지만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 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해 방역 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확진 현황도 짚어보죠. 수도권에서는 계속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804명입니다. 특히 서울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부분인데요.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12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미국이 7명, 영국 등 유럽이 2명 등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어제 미국 유학생 4명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보스턴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입니다. 인천에서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귀국 열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국적의 승무원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군포 효사랑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95살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줄고 있었는데 오늘 다소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가족도 확인됐습니다. 대구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대구 경북 확진자가 어제는 10명대였는데 오늘 좀 늘었다면서요.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38명입니다. 대구 26명, 경북 12명으로 어제보단 19명이 늘어난 건데요.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고위험군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7,75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구가 2,700여 명, 경북은 510여 명이 완치돼 지역 확진자의 43%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확진자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학생과 유년 회원들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등학생 회원 17명과 초등학생 이하 유년 회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대부분 경증이며 일부는 이미 완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장교회 소속 신도 47명 가운데 4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후보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대구 달서병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의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와 함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명은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캠프 관계자 가운데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폐쇄 조치돼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또 최근 김 후보와 아내가 만난 사람들을 추적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 의회는 오늘 대구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추경안은 6,599억 원 규모로 대구시는 시의회 의결이 끝나면 곧바로 긴급 생계지원 지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편 수령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현장 수령은 다음 달 16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선 지원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한국은행 사상 처음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100조 원 이상 투입되는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당분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한 것은 금융안정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매주일에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 공급 방식의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사상 처음으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인 0.75%에 0.1%포인트를 더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고 입찰할 때마다 모집금리를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 7월 이후에도 그동안 입찰 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공개 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체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기존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통화안정증권과 증권 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와 국고채 전문 딜러 4개 증권사를 추가했습니다. 또 RP매매 대상 증권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체를 추가하고 대출 적격 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체와 은행체를 포함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시작되는 대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일단 보셨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이제 국내 발생 건수보다 더 많아졌는데요. 이제 이쯤 되니까 이거 다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내 상황이 좀 컨트롤될수록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에 대한 조절이 국내 상황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입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긴 하겠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모든 외국인의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부분만 보고 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유입된 분들이 국내
국내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럽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지만 이게 여력이 됩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이 늘어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자가격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자가격리는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니까 의료기관에 로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입국하는 과정 중에서 현장의 혼란이 꽤 있습니다. 증상자에 대한 확인, 증상자에 대해서 검사, 또 유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검사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적어도 1박 2일 정도는 어떤 숙박시설에 있으셔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쏠리는 의료의 자원이나 비용에 대한 문제, 현장의 혼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갔을 때, 특히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모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제 일본이 특히 최근에 이제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 연기 이후에 갑자기 수치가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일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근접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고 사망자도 좀 적었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인지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죠. 만약에 지금 실제로 그 숫자라면 컨트롤이 잘 되었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되지 않아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네, 저희와 마찬가지로 네. 권준욱 부본부장의 자, 설명이 브리핑 있겠습니다. 시작되니까요. 말씀 브리핑 끝나고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3월 26일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41명이며 이 중 4,144명이 격리 해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누적 확진자 중에 284명이 해외 유입 사례이고 이 중 외국인이 31명, 따라서 나머지 253명이 해외 체류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 격리 해제는 414명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고 이제는 전체 환자 중에 약 반 53.7%가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사망자는 보도 참고자료 숫자보다 한 사례가 증가하여 1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많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가 30명입니다. 전국적으로 82.2%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미래 키움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확진돼서 접촉자 48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어서 33,256명 중에 0.7%인 224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원 종사자 중에는 1명이 양성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의 동구에 소재한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현재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해당되는 병동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3월 26일 전체 신규 확진자 104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는 3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내국인이 34명이며 검역 과정에서 30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차후에 발견된 사례가 9명입니다.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 외국인 관계없이 공항 검역소에서 시설에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이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내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후에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리고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전체 발생 추이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 단계에서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을 철저히 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서 생활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께서는 저희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및 미국 이외의 입국자께서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고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여행령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오늘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류 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발병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 내에 감염원 파악을 한다든지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4월 5일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계속해서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고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그리고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또 식사 시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 공간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저희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브리핑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아까 일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근데 이게 진단검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상이 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지가 되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검사 건수가 많지 않죠. 그렇다면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상당 부분 확산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확산이 된 이후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후에 환자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것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측이 쉽지는 않죠. 네, 되게 국내 이제 수준화가 비교했을 때 네, 뭐 이제 어느 나라나
결국 피해를 많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까지 시점에서요. 이거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구도 많으니까요. 아, 국내 상황보다도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이게 결코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있지 않아야죠. 게다가 우리의 근접한 국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테니까요. 가급적 잘 통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사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유학생 자녀들을 통한 확진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좀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히 뭐 유학생이든 아니면 또 일 때문에 나갔던 분이든 많이 다르지는 않겠죠. 이제 다만 유학생인 경우에는 체류했던 기간이 좀 길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이 이제 방학을 이제 끝낸 시점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일정 기간 다수가 모이는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을 했었던 상황이라면 입국하고 나서 그 입국 시점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현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문화권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있다가 들어왔을 때 그런 통제를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사실 보호자분들, 부모님과 가족분들의 지원과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학생 자녀와 여행을 갔다가 또 뭐 확진이 됐고 뭐 이런 게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개인 수칙도 좀 중요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한참 이제 꽃구경 다닐 시즌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야외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이럴 때 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위험한 거죠. 네, 이제 사실은 야외에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외출을 한다면 위험성이 높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이겠죠.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 집 앞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예. 잠깐 나갔다 온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이라면 똑같이 위험이 생기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른 사람도 가고 싶어하는 곳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곳은 다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간혹 의사들에게 술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예. 소량의 술이 괜찮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 마셔도 된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먹는 게 잘 되지 않거든요. 조금만 먹겠다는 게 많은 양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깐 나가서 돌아다니시는 게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면 역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른 사람도 가고 싶어하는 장소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벚꽃 보러 나오시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요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 등을 기소 이전에라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백인성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조 씨는 제 뒤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구치소 호송버스를 타고 도착했는데 출입문 등이 가려져 외부로는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조사는 11시 반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 씨는 70여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고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조 씨를 불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성착취 영상 촬영을 위한 조직 내부 체계나 규범이 별도로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기자, 조 씨 변호인이 어제 사임했다는데 그럼 지금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전날 사임계를 냈는데요. 검찰에서 조 씨는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추가 조사에선 조 씨 측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오늘처럼 혼자 조사를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조 씨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와 수사 상황을 기소 이전에라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던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접수 처리된 유사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네, 응원 메시지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 Hello to everyone in Daegu City, South Korea. We were lucky to take part in battle trip to Daegu City last year. We were very fascinated by your country and by people there,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oming back to South Korea one day. We believe that the situation with the virus will come to the end very soon. We wish to everyone in Daegu be healthy and strong. Take care about you and your relatives' health. 한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고생 많은 의료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희망과 믿음을 가져 이번 코로나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end my regards and best wishes to all the people in South Korea, especially Daegu. Be strong now because things will only get better. You can fight the war against the virus and you can win the war.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같이 도와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진찰을 베풀고 배려하며 모두 힘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I was lucky to have beautiful memories in Daegu, South Korea, and now I would like to send my support and best wishes to everyone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Daegu. I know you can and you will get through this. Stay safe and keep fighting.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굵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50에서 150, 제주 산지엔 300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호남과 경남에는 30에서 80, 중부와 경북 지역에도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21도 등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20도를 웃돌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6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